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 인구 중 80%가 통장에 1천만원도 없다 합니다. 모두 빚이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적당히 쓰는 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좀 너무 과장이 심하다. 근데 그건 확실해요. 생각보다 금융자산이 많이 없는 분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많이 없다는 얘기는 못해도 한 5천만원 이상? 1억도 없는 사람도 대반이고 5천만원도 없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금융자산을 좀 많이 무시했죠. 뭐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통장에 묶어놓는 것보다 뭐 투자하는 게 낫다, 아파트 사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좀 그동안 현금의 어떤 자산의 가치를 많이 무시했는데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여러분? 무시해도 될까요? 무시하면 안 되죠. 왜냐, 현금은 당장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금은 당장 뽑아 쓸 수 있잖아. 결제할 수 있잖아. 여러분 만약에 내가 뭐 담배 한 갑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근데 아파트는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 담배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파트나 이제 어떤 자동차 같은 것들이 가치는 분명히 있죠. 가치가 아주 큰데 문제는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없다는 거죠. 급할 때 사람이 아프고 돈이 많이 나가는데 그 비싼 아파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금방 팔립니다. 요즘 아파트 잘 안 팔리죠, 여러분? 정말 안 나갑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진짜 안 나가요. 요즘 길거리 가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자영업자거든요. 근데 보통 아파트 위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파트 거래가 잘 안 된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여러 동네 보면 몇 달째 올라오고 있는 그런 아파트 많거든요. 올해 초에 올라왔는데 안 팔리는 아파트도 있어요, 여러분. 1년 다 돼가는 거죠. 아니, 거래가 안 되는데 뭐 부동산 사무실은 뭐 공짜로 장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남의 건물에서 월세 내고 하는 건데 월세 나오고 자동차 기름값 나오고 그리고 중개 보조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대표 공인중개사 한 명 있고 그 공인중개사 보조하는 보조중개원, 보통 여직원이죠.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도 인건비도 있잖아요. 이게 그분도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없잖아요. 월급 줘야 되고. 근데 내가 버는 게 있어야 주지. 버는 게 뭐예요? 거래죠, 거래. 이제 그런 거래 같은 거 성사시켜가지고 복비를 받아가지고 최대한 복비를 많이 땡겨와가지고 거기서 이것저것 떼고 남는 거 자기가 해야 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적자야, 이게. 그럼 못 버티죠, 여러분. 그분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닌데. 지금 현금이 많이 온 사람들이 많아요. 현금이. 아니, 물가가 올라가도 우리가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아예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전기세나 가스비, 뭐 기름값 오른다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 여러분 겨울에 춥다고 난방 안 뗄 겁니까? 여러분 겨울에 가스 비싸다고 온수 샤워 안 할 거예요? 찬물로 할 겁니까? 가스불로 뭐 밥 안 해 먹을 거예요? 찌개 안 끓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기세 비싸다고 뭐 전기담요 안 쓸 거예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써야 되죠. 근데 그런 것도 내야 될 때 형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여러분. 앞으로 이런 공과금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공과금 올라가면 누가 부담일까요? 뭐 다 부담이겠죠, 인상되면. 근데 누가 부담일까? 근근히 사신 분들이 부담이겠죠. 근근히 사신 분들. 보통 물가 올라가면 가장 이제 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서민들 인터뷰 꼭 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먹고 사냐, 살기 점점 팍팍해지는 얘기 하던데 왜 팍팍해질까? 금전적 여유가 많았으면 이 팍팍해지지 않겠죠. 여유가 없으니까 팍팍해지는 거죠. 여유가 없으니까 가면 갈수록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앞으로 이제 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생각해봐. 앞으로 뭐 우리가 물가 올라가도 현금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요, 뭐 사고 날 수도 있고요, 이사 갈 수 있는 건데 그거 다 뭐 대출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이제 결제를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그런 것들이 많이 부담스럽잖아 이게. 사람들이 너무 좀 대책 없이 살았습니다. 너무 대책 없이.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제가 뭐 대한민국 돌아간 거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유튜버일 뿐인데 앞으로 뭔가 대비를 안 한 사람들, 뭔가 자산이 없는 분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근데 이걸 누구 원망할 수도 없어요. 왜냐, 자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근데 또 누굴 원망하겠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 탓 잘하니까 또 원망하겠지. 자기 탓은 안 하고. 근데 자기 탓 해야 돼 이게. 그동안 벌어놨던 거 다 어디 갔어 이게. 엉뚱하게 썼으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니야 이게. 그 돈만 잘 가지고 있었어도, 그 돈만 함부로 안 썼더라도, 그 돈만 안 날려먹었더라도 이렇게 돈 때문에 쩔쩔매고 전전긍긍하진 않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아무리 못해도 자기 월급의 3개월 치부는 비상금으로 놔두라고. 갑자기 큰일이 닥쳤을 때 진짜 요긴하게 쓰일 거라고. 나도 경험자라서 아는데 가족중 중환자실에 보름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이 비상금이 요긴하게 쓰이더라고요. 3개월치가 아니라 비상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딱 3개월치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3개월치만. 내 월급 200만원 600만원 가지고 있을 거예요. 비상금이 뭔데? 필요할 때 쓰는 돈 아니야? 그럼 딱 3개월치만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난 600만원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사고 나가지고 한 3천만원 필요해. 600만원 모자르네? 이럴 거예요. 비상금 문제 리미트가 없습니다. 없어요. 딱 얼마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다다익선. 난 이런 말도 웃겨. 3개월치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고? 아니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대학병 같은 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긴급 수술을 받고 이제 병원 치료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수술 거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긴급으로 수술 받고 병원에서 이제 검사 받고 이제 치료 받으면 좀 나아질 수 있는 환자인데 자신들이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형편이 안 좋고요. 당장 이해야 되고 그 병원비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약만 주시고 통원 치료만 할게요. 그런 분도 없을 것 같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뭐 대학 경험 사람들이 뭐 다 치료받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금전적 여유가 있고 보험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네. 여유가 없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대학병까지 왔는데 그 큰 병 있고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당연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갚을 돼도 이제 그런 거지. 자신들이 갚을 자신이 없는 거야 이게. 후불 가능한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후불 가능한데 나중에 이 돈 어떻게 갚을 거냐. 그런 걱정하는 거죠. 뒷일 때문에. 진짜로. 나중에 표본이 그 치타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거 있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수술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요거 만약에 수술하고 뭐 치료받으면 대략적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대략적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정확히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수술 받고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그 약 맞고 주사 맞고 링겔 꽂고 병원에서 이제 검사 받고 하면 한 1,000만 원은 좀 넘게 나올 거예요. 하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치료 받으시고 뭐 다 줄 필요 없고 그 후불조로 해가지고 일단 치료받고 나중에 할부로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희 못해요. 저희 가뜩이나 빚 많은데 돈 나갈 때 많은데 저희 그렇게 못합니다. 수술 안 받을게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그래도 환자분 저렇게 놔두면 얼마 못 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 치료 받는 게 나아요. 기왕에 살린 게 좋지 않습니까?
그건 아는데 저희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그 후불을 한다고 해도 저희 감당할 수 없어요. 저희도 지금 너무 이것저것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냥 긴급 치료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생긴다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비참한 거 여러분. 진짜 비참한 거라니까. 의사분 이런 것들이 현타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치료 받을 수 있는데 자신들이 막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를 거부해가지고 그 환자가 죽는다거나 고통스럽게 사는 거, 이거 눈앞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스트레스 무시 못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3개월치가 아니라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란 돈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거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 일반 서민들이 뭐 때문에 문제 생기냐면 갑자기 가족이 아파가지고, 가족이 사고 나가지고 대학병 가가지고 저렇게 긴급으로 수술 요한다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양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생긴다니까. 의외로 서민분들이 잘 다쳐요 여러분. 잘 다친다니까. 예전에 그 이국종 교수님 그때 예전에 다큐멘터리 그 인터뷰 못 봤어요? 보통 이렇게 긴급 수술 받는 경우 응급 요하는 환자들 90%가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예. 별로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가진 환경일수록 뭔가 있잖아요, 크게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생겨. 그러면 뭐 평생 괜찮다가 갑자기 뭐 다쳐가지고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게. 원래 항상 있잖아요, 그 안 좋은 소식은 불현듯이 찾아오잖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만일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안일하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안일하게 살다가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탁 생겨. 그러면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삶의 질이 완전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돈이 없는 분들이 많이 아픕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돈이 없고 이제 돈이 없는 분들이 건강관리 잘 안 해요. 힘든 일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술, 담배도 많이 하고 밥을 제때 안 챙겨 먹고 운동도 잘 안 해요. 그래서 몸을 많이 상합니다. 그런 상태 일하다가 뭐 현장에 다친다거나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 보면 왜 공사 작업 현장에서 추락한다거나 아니면 있잖아요, 어떤 청소 작업 중에서 뭐 교통사고 난다거나 대부분 보면 현빈이 좋은 분이 없어요 이게. 그럼 당장 치료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 때문에 막 치료가 미뤄진다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이게.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거면 대비하고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을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부자가 되기에 돈을 모은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